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 TV를 보면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보시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은 이런 따뜻한 차보다는 음료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200개가 되는 나라에서 하루 평균, 그죠? 18억 명이 마시는 음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도 하루에 12캔을 마신다고 하죠. 콜라입니다. 근데 이 콜라를 대적할 음료가 없는 거예요. 콜라의 라이벌은 누구냐면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콜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은 1831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존이라는 친구, 펜버턴이죠. 존 펜버턴이 이제 이 콜라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는 원래는 의학, 그죠? 약학 이런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무슨 공부를 하게 됐냐면 대체의학을 공부하게 됐거든요. 이 대체의학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좀 자연적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의학인데요. 이 존이 1861년도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1865년에 돌아왔을 때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가슴에 큰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체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자연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몰핀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이런 약간 마약 종류가 허용이 됐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치료를 해보니까 고통이 조금 줄어들어. 그래서 또 코카인을 해보니까 또 고통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코카인 와인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진전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콜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콜라에 마약이 들어있다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콜라가 지금 역사가 한 140년이 되는데 아직 그 레시피가 절대 공개되지 않고 비밀 금고에 숨어 있는데요. 최근에 그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콜라의 레시피 중에 시럽을 빼고 설탕을 집어넣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콜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도 언제 들어왔냐면은 이 콜라가 이제 그 세계 대전 때도 많이 공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950년대 6.25 사변 때 미군이 들어오면서 콜라도 같이 들어오는 이런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우리가 음료라는 건 어떠냐면은 이 음료는 여름에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름에는 매출이 많이 상승하는 데 비해서 겨울철에는 어떠냐면은 매출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겨울에도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광고를 하기 시작을 했느냐면은 산타크로스, 그리고 북극곰, 그죠? 이렇게 이제 그 광고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 콜라 보면은 북극곰이 어디에 태양에다가 이렇게 그죠? 콜라를 붓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매출이 증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콜라 이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 트레이드 마크가 북극곰을 떠오르듯이 이 트레이드 마크라는 거는 어떤 기업의 그 상표라든지 이런 거를 식별하기 위해서 고유한 그런 어떤 표시 방법인데, 오늘날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면 좀 약간 은유적으로 고유한 특징 이렇게 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1970년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미국은 정확하게 5,128달러, 그죠? 일본 같은 경우는 2,024달러. 그러면 북한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510달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였냐면 20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못하죠, 그죠? 정말 그 당시는 우리가 북한보다도 못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살아나기 위해서는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돈을 빌려와야 되니까 차관을 빌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케네디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갔죠, 그죠? 그러니까 낮추고 싶지 않은 우리 권위의식을 하나의 어떤 선글라스로 표현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뭐 우리 지금의 경제를 만든 초석이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잖아, 그죠? 뭐 선글라스를 이렇게 연상하듯이 여러분들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목폴라, 청바지, 그죠? 지금 최근에 왔던 젠스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죽 자켓,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앨런 머스크 하면 X가 많이 생각나잖아. 그죠? 뭐 스페이스 X사, A 이름도 X, 그죠? X라는 게 좀 미지수의 의미인데 이렇게 이제 이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저 머니킨 하면 어떤 트레이드 마크를 찾습니까? 뭐 노란 자켓, 이제 그죠? 칼 같은 단발머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저는 트레이드 마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은 단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단기 트레이딩이냐면은 누구나 다 주식 시장에서 빨리 돈을 벌고 싶은데 이 기술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빨리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할게요. 네, 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뭡니까 지수가 오를 때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지수가 내리면은 또 그죠. 이 인간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선동질을 한다고. 그죠? 주가가 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하는 얘기 있죠. 그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주식이라는 거는 사이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이클을 잘 타시는 분들이 충분히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 잘 명심을 하시고요. 오늘도 지난 한 주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면은 사실 지난주에는 이제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반도체가 살짝 쉬는 그 틈을 이용해서 그렇다고 반도체가 조정을 많이 보느냐? 아니죠. 조정을 많이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반도체가 살짝 쉬는 틈에 뭐가 움직이느냐면은 이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시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율한다는 거예요. 조율. 그러니까 시장이 이 종목이 살짝 죽어 있으면 이 종목을 살리면서 시장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순환시키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이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그죠? 뭐 기술 이전 관련해서 뭐 3조면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뭐 ABL 바이오가 상한가를 치면서 2연상을 치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주가가 그죠? 이제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면은 사실 지금 시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뚜렷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없다. 그렇다고 뚜렷하게 떨어질 만한 모멘텀도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거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시장이라는 거는 거품이 끼어야 그죠?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고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완만하게 그죠? 오늘 2% 오르고 내일 3% 오르고 이런 시장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재료가 딱 나왔을 때 이 바이오들의 움직임을 보라 이거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시장에서 그죠? 미친 뭐가 하나 널뛰듯이 그죠? 올랐다 내렸다 막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호가창은 또 어때요? 전부 다 이렇게 텅텅텅 비어 있으면서 호가창이 얇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격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약간 그 전에 움직이던 ABL 바이오와 지금 현상에서 움직이는 ABL 바이오의 모습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ABL 바이오가 움직이면서 리가켄 바이오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야, 얘들도 알테오젤이 움직이고, 그죠? 또 유한양행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우리도 기술 이전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기대 심리에 따라서 ABL 바이오가 움직일 때 리가켄 바이오가 같이 딱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 종목이 쉬면서 반도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좀 쉬었잖아, 그죠? 쉬고 있지만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어느 박스에서 57만 원과 60만 원, 그죠? 이렇게 좀 박스에서 삼성전자가 10만 원이 깨진다고 해서 그게 죽는 게 아니거든요. 삼성전자가 10만 원이 깨지면 또 난리를 칩니다. 그냥 그건 하나의 어떤 박스에서 흐름이라고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 두 종목이 그 한 통에 고영이라든지, 그죠? 이런 DI라든지 CXL 관련한 종목들, 네오셈이라든지 엑시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좀 움직여주는 그런 시장을 만들면서 반도체의 흐름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원전인데, 사실 이 원전 관련한 종목들은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해도 어제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영향에 따라서 하락했다가 다시 대반등을 오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뭐냐면은 쉽게 그래 잘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전 관련한 종목들도 시장에서는 하나의 축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그죠? 2차 전지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2차 전지도 어차피 너무나 많이 낙폭 가대했기 때문에, 그죠? 주식이라는 거는 한없이 내려가거나 한없이 올라가거나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되면은 기술적으로라도 걔가 큰 모멘텀이 없다 하더라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과거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전부 다 이렇게 막 다 움직였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라는 것이 과거 2, 3년 전에 주도주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선별적으로, 그죠?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 퓨처엠을 비롯해서, 그죠? 그런 어떤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그죠? 이렇게 좀 그동안에 소외는 되었지만 그 당시에, 그죠? 좀 약간 주도주의 성격으로 대장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코너는 이번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런 종목들은 이미 다 이제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지만, 이제 앞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과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우리 기업들 중에서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미치는 그와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거에 보면 2016년도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휴대폰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전장 사업,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의 기술력을 좀 발휘하겠다라고 해서 미래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겠다 해서 하만을 인수했습니다. 그때 얼마였냐면 9조 4천억이거든요. 그때 가장 수혜를 받던 종목이 뭐냐면 아남전자입니다. 지금 아남전자가 그 당시에 2016년도에 1,000원짜리가 단숨에 얼마를 갔냐면 5,000원 갔거든요. 5,500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아남전자가 밑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꼬불꼬불꼬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삼성에서 그 2016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그죠? 지금 물론 미래 성장성의 어떤 사업 규모가 전장 사업이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AI잖아,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이 100조라는, 그죠? 그런 어떤 거대한 자금을 이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꿈꿀 수 있는 그런 어떤 M&A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선두에 서 있는 피지컬 AI라든지 반도체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빅딜을 통해서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삼성이라는 그 큰 기업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지금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600억을 제3자 유증 배정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그 당시 3만 원짜리가 지금 40만 원 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성이라는 기업이 또 로봇과 AI 요거를 접목시킨 요런 아주
초대형 빅딜을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AI 하면 뭡니까? AI 관련한 종목들, 그죠? 그러니까 이 삼성과 어떤 연관고리가 있었는가,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시면서 AI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이 그죠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지만 또 다른 로봇 관련한 회사를 어떻게 그죠 M&A를 하고 인수하고 그죠 이런 어떤 빅딜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재료라는 거는 오늘 제가 이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재료가 나왔을 때 내가 이 종목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것까지 안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를 알고 시장을 딱 접해서 그와 관련성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본다면은 조금 더 어떻게 되느냐면 압축되는 그런 어떤 종목을 압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빠른 투자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참고적으로 그렇게 좀 보시고 AI라든지 로봇은 계속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세 부분이 좀 타결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핵 잠수함 관련해서 이 조선주들도 여러분들께서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죠? 이제 내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논리에 의해서 뭐 이 뭐 관세 부분이 이렇다 저렇다 이러지만은 결론은 어떻게 나 있느냐면 이제 뭐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조선주 관련한 종목들도 뭐 여전히 여러분들께서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뭐 반도체 못지않게끔 그렇게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삼성에서 그저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 M&A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고 한 주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너는 이제 이난이 333인데요. 잠깐만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역발상 있잖아. 그죠? 역발상은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역발상을 응용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주식시장에서는 역발상이 필요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왜 있잖아요. 자기만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 그죠? 그 뒤에는 항상 뭐가 붙죠? 꾼이라는 게 붙잖아, 꾼. 뭐 사기꾼, 그죠? 뭐 정치인도 막 자기만 살기 위해서 막 하면 뭐예요? 정치꾼, 그죠? 이렇게 막 하잖아, 그죠? 뭐 남봉꾼. 이 주식시장에는 꾼이 많다는 거예요, 꾼이. 잘 보세요. 왜 꾼이 많으냐면은 이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란 말이에요. 왜? 전쟁터를 하잖아. 내가 안 죽으면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죠? 다른 사람이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꾼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예, 자, 요 그림 보세요. 제가 요렇게 그림을 잘 그려서 요렇게 상승을 시킬 거니까 요렇게 따라오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 꾼들은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물량을 싸게 막 걷어들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싼 가격을 다 사줄 때 그 꾼들은 뭐 하느냐면은 성공하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 꾼들에게 당하는 게 뭐냐면 기술적 흐름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도 늘 강조했지만 이 기술적 흐름보다도 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파동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파동. 꾼들이 파동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보일 때는 얘들이 이렇게 쳐박아도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면 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삽니까? 안 사지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역발상이라는 거는 증시 격언에도 있습니다. 어떤 격언이 있습니까?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라는 이 증시 격언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 비근한 예가 뭐냐면 지금 이 코너는 제 그 뭡니까? 밴드, 유튜브. 자, 이거 있잖아. 제형 솔루텍 있죠. 제가 밴드에서 대박 종목은 여기 있다. 거기 가보세요. 거기서 한번 또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또 토요 특집인가에 또 한 번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단기간에 여기서 70%가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여기 음봉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왜 여러분들께서 제 밴드와 유튜브를 금방 들어왔다가 그죠? 금방 나고 왜 이러느냐면은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3개월을 지켜보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쳐박았는데도 올라가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단숨에 올라가는데도 인간이라는 거는 자꾸 그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금방 얘기해갖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대박 종목입니다 했는데 이래갖고 요렇게 톡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사야지요.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대표님은 이게 눈에 보이느냐? 그게 바로 경험이란 말이에요, 경험. 어디에서? 호가창에서 그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쟤들은 파동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괴롭히구나.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때요? 또 막 다 나가. 예. 근데 이 라인에서도 사가지고 금방 단타 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몇시고 올순 뚫고 뭐 또 여기서 이만큼 뭡니까? 따블이 나와 있으니까 따블은 아닙니다. 여기서 뭐 한 30-40% 상승해 있으니까 뭐 또 뭡니까? 600원 간다, 700원 간다. 맨날 여러분들 기술적 흐름 보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몇 번 얘기했다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유튜브에 한 2번, 3번 그리고 제가 장마감 올려드리는 거기에서도 뭐 이렇게 우리 뭐 회원님들이 이렇게 하시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도 왜 못하느냐? 이제 여러분들 어디에 사느냐? 막 이렇게 꼭대기 이런 데서 막 산다고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는 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는 그 매뉴얼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를 먼저 깨달아야만 어떻게 되느냐면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다 증거가 있잖아. 그죠? 증거가 있고 내가 삼성전자 얘기도 맨날 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는 얼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목표가 20만 원이라 했거든요. 그 당시에 9만 원대. 그렇지만 지금은 못 간다. 그죠? 7만 원대 5만 원 깬다. 그 5만 원 깨고 나서 드렸잖아요. 지금 목표가 얼마 나왔습니까? 17만 얼마 나왔잖아요. 그게 벌써 1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1년 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왜 못 알아듣느냐면은 내가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내가 여기서 사라 하면은 사겠어요? 안 사잖아요. 그럼 요거를 사가지고 요런 수익 구조를 형성해 받는 사람만이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역발상의 전략, 그죠? 주가가 팍팍팍 밀릴 때 탁탁탁 더 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원을 샀는데 4만 원 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거 6만 원, 7만 원 보입니다 하면 그 밑에도 탁탁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역발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절대 여러분 눈에 딱 보이게끔 그렇게 시장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은 다 누구나 그래 역발상 전략 다 알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트레이딩 할 때 주가가 푹푹 빠지는데 과연 몇 명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꾸 경험하고 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과감하게 베팅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3개월 동안에 수익 구조가 엄청나게 나 있는 거는 홈페이지 가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경험에 의해서 그죠? 3개월 만에 뭐 2억을 벌었고 얼마를 벌었고 그게 자기가 나와 있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단숨에 이게 70%가 나는 게 뭐 한 10일밖에 더 걸렸다요? 천년만년 걸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보세요. 좋아요. 알테오제. 제가 48만 원에서 5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과연 48만 원에서 몇 주를 살 수 있냐 이거죠. 100주만 사도 돈이 4,800만 원이야. 투자 금액이 한정돼 있으신 분이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 그 얼마를 사서 얼마를 하겠냐 이거죠. 그렇지만 이런 거는 1,000만 원이라도 내가 만 주를 때리면은 단숨에 600만 원, 700만 원을 벌면 계좌가 어떻게 해요? 금방 따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느끼느냐면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그죠?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싼 주식은 돈이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이다, ABL이다 이런 거는 뭐예요? 거기서 1,000주를 때릴 수 있고 500주를 때릴 수 있고 그런 자금 여력, 그죠? 그런 자금 여력은 그렇게 하면서 폭을 키우는 거고 한정된 자금은 그죠? 또 한정된 자금에 맞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기술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한정된 자금이 그죠? 100만 원짜리 주식을 산다, 한 주를 산다, 한 주 사가지고 무슨 돈이 되겠냐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식시장, 오늘 내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 그죠? 오늘 잘 들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제 목요일이었죠? 수능시험 쳤죠? 그죠? 여러분들 그 수능시험을 쳐서,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반에서, 이제 요즘 친구들이 한 30명 정도 됩니까? 한 반에. 그럼 한 반에 30등 정도가 있다면은 1등 하는 게 쉬울까요? 30등 하는 게 쉬울까요? 15등 하는 게 쉬울까요? 여기서 가장 쉬운 거는요. 1등을 하거나 30등을 하는 게 제일 쉬워요. 1등을 어떻게 합니까? 죽으라고 노력하면 됩니다. 잠 안 자고 막 그죠? 막 공부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도 여기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막 1등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1등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보세요. 30등은 뭐예요? 공부 안 하면 돼요. 공부 안 하면 30등 되고 죽으라고 공부하면 뭐 되느냐? 1등이 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죠? 야, 너 반에서 15등 해봐.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15등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30명이 그죠? 그 점수대가 어떻게 나와야 내가 그 15등 자리에 가느냐 이거죠. 1등은 뭐예요? 100점 받으면 돼. 꼴찌는 뭐예요? 빵점 받으면 돼. 그렇지만 이 15등이라는 거는 그죠? 점수가 얼마냐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단기 트레이딩은 어떤 주식 투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면은 첫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감각도 있어야 돼요. 그죠? 기술적으로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정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아우러져야 되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느냐면은 100점이 돼야 돼요. 100점. 100점짜리여야만이 99점도 안 돼. 100점짜리여야만이 이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누구나 다 단기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1,000만 원 집어넣어가지고 오늘 하루에 100만 원을 벌고 싶어. 그런데 그게 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완벽한 100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완벽한 100점을 받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뭘 하느냐면 눌림목을 한다 이거죠. 이 눌림목은 뭐냐? 15등짜리예요. 꼴찌가 아니고 15등짜리란 말이에요. 15등. 15등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 눌림목이라는 거는 어떤 거는 그죠? 한 번 눌리는 것이 있고 상한가를 쳤을 때 눌림목이 형태가 다르고 또 일봉의 모양에서 추세로 가는 모양은 또 눌림목이 다르고 어떤 거는 내가 이래 잡으니까 안 잡으니까 빨리 가고 얘기했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 내가 안 잡으면 날아가고 잡으면 쳐받고 이거예요. 이게 눌림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재수가 좋으면 짧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 이 교과서 같은 이 눌림목 매매는 전부 다 뭐래? 뭐 눌림목 매매를 해라, 뭐 조정받으면 사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원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원론적인 얘기에 왜 이렇게 빠져드느냐면은 이 단기 트레이딩이 너무 어려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려우니까
그냥 단기 트레이딩 하다가 그 종목 물려가지고 또 처박아 놨고 또 이것도 처박아 놨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종목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기 트레이딩이 어렵느냐?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눌림목 매매 같은 경우는 재료가 나오려고 한다라는 전제하에 여러분들께서 거기서 포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전략이잖아, 그죠? 근데 시장에 따라서 재료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잖아.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또 인내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막 천년 만년 이렇게 막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단기 트레이딩은 어떠냐면은 재료가 나온 상태에서 그때부터 여러분들께서 그 꾼들과 그죠? 같이 붙어서 뭡니까?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건 뭐예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기본적인 여러분들께서 기술적 흐름이나 이런 거는 물론 중요하지만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호가창의 흐름을 잘 보라는 거예요. 왜? 차트는 쏘기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차트는 팍팍팍 밀고 있는데 이 호가창에서는 물량을 팍팍 잡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모든 것은 다 갖춰진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자꾸 호가창을 보면서 그런 어떤 그 여러분들의 어떤 방법론을 찾아가면서 기술을 키우는 그런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단기 트레이딩과 이 눌림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화면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투자 금액이 한정돼 있으신 분은 빨리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돼. 1,000만 원, 2,000만 원은 1억을 만들어야 되고 1억은 10억을 만들어야 되고 10억은 100억, 100억은 1,000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1,000만 원이 1,000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그죠? 저 홈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한 달 만에 더블 나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돈 1,000만 원 못 벌 것 같아요. 하루에 50만 원 벌면 1,000만 원입니다. 이 구조가 있다는 이런 구조. 그럼 그 구조는 뭘 찾아가야 되느냐? 수급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급이 없이 늘 눌림목만 찾아간다. 돈을 못 번다는 거죠. 재료가 이미 나왔을 때,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죠? 띄워줄 때,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의료 AI 제가 2종목 드렸죠. 신데카 바이오하고 셀바스 헬스케어. 신데카 바이오 그죠? 단기간에 5일 만에 70% 나왔거든요. 보세요. 상한가 치고 막 했잖아. 셀바스 헬스케어 30%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면은 금방 시드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풀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꿈을 꾸잖아, 그죠? 꿈을 꾸면 그 꿈이 어떻게 되냐? 닮아가. 자기가 그 꿈을.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억 자산가가 되겠다면 1,000억 자산가를 닮아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작이 반이다 이러잖아,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딱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께서는 절반은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이거 뭐 단기 트레이딩 못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여기 푹 빠질 때 사서 여기까지 안 팔고 여기만 팔아도요. 엄청난 수익입니다. 자금률이 좋으신 분요. 이렇게 뭐 한 300주만 들어가도요. 돈 1,000만 원 벌어요. 예, 1,000만 원 넘게 벌죠. 한 600주 정도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기 뭐 홈페이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해도요. 한 3,000만 원 벌어요. 예.
그렇다니까. 한 3억 베팅해서 10%짜리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이것이 여기가 눌림목이냐, 그죠? 여기 지나고 나면은 여기가 눌림목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이 흘러가는 이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다 빠지니까 어때요? 지금 막 외인들도 많이 팔고 기관들도 많이 팔아.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파동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왜 이 월슬이 깨진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느냐면 주가가 급등하고 상승하는 종목은 월슬을 깨면은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월슬 깨져, 대형주가 21선 깨져, 그럼 61선 깨져. 그냥 뚝뚝뚝 떨어지겠습니까? 시장 전체를 주도한 종목이 어떻게 한 방에 그냥 퍽 쓰러질 수가 있겠나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응용하시면 얼마든지 여기서도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21선 딱 닿았잖아요. 자, 이제 미국 시장 또 엔비디아 상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월요일날 또 이렇게. 그죠? 이런 어떤 흐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는 이 대형주도 트레이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떤 장에서? 지금 같은 장에서. 아시겠죠? 그죠? 그렇지만 시장이 안 좋은 그런 시장에서는 대형주가 단기 트레이딩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때는 중소형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 그래서 무조건 단기 트레이딩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한정돼 있으신 분은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은 1,000만 원이 금방 1억 되고 뭐 1억이 금방 뭐 10억 되고 이래 되는 거죠. 지금 시장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자, 다우지수 똑같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반등했죠. 여기 밀어서 올려 좀 당겨놨어요, 지금. 어떻게 그린다는 거야? 사이클대로 그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도 지금 빠졌을 때 왜 빠졌어요? 뭐 엔비디아 빠지고 엔비디아가 왜 빠졌습니까? 손정희가 그죠? 뭐 8조를 팔았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4조 투자해가지고 8조가 됐습니다. 왜 팔았겠습니까? 주식은 뭐예요? 자기가 이제 수익이 났어. 그럼 팔았어. 어디에 투자한다 했습니까? AI에 투자하고 또 뭡니까? 엔비디아가 내려가면 또 살 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정희가 팔면은 뭐 엔비디아가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원리, 그죠? 그런 어떤 매스컴, 그죠? 언론 이런 거에 따라서 막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맞추고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예요? 또 뭐 연기될 수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 또 주가가 많이 빠져요. 또 그럼 또 금리 인하 한다고 얘기하겠죠. 이렇게 시장이라는 거는 전부 다 뭘로 하느냐면은 말로서 자꾸 이 시장을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가 상승하니까 주가 이거는 목요일 날 거지만 어제는 반등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반등을 해준 상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시장 지금 계속 얘기해요. 거품이라고. 그죠? 뚜렷하게 경제는 올라갈 이유도 없는데 주가가 4,000포인트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또 이 주가 내려가면 또 뭐라고 하죠? 또 IMF 온다 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1997년도 우리가 IMF 올 때 얼마 때문에 IMF를 맞았냐면은 20조가 없어가지고 IMF를 맞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IMF를 맞았다라는 거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이렇게 되면은 IMF를 맞는다는 거를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일하는 관련돼 있는 업무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그럼 그분들은 바본가요? 지금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가 넘어가고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주가만 빠지면 자꾸 IMF 온다고 무슨 기우제를 지내듯이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되면 4,000포인트 되면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사이클로 지금 뭡니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느 정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주가가 4,000포인트가 와 있어도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50%가 지금 손실이 나 있다. 지금 자기 그 계좌에 대체로 평균을 따지면 한 900만 원, 도 1,000만 원씩 많이 다 나 있고 자기 투자 금액의 한 50%가 지금 다 손실이 50%가 주식 투자의 50%가 손실이 나 있고 그 중에서 누가 손실을 제일 많이 보고 있느냐면은 연령대로 보니까 40대와 50대다. 오히려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걸 참고적으로 잘 들어야 돼요. 40대, 50대는 지금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그죠? 학생들 대학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혼자서 벌어가지고는 힘드니까 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벌어가지고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뭡니까? 손실 본 사람의 60%가 40, 50대라는 것이 저는 그것을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얘기했듯이 제 방송도 40대, 50대가 제일 어려워해요. 왜? 금방 수익이 나고 이러다 보면은 어때요? 어떨 때는 한번 막 몰빵을 치겠죠. 항상 그래요.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다른 사람 눈에도 다 좋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도 몰빵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꾼들이 그럼 그래 몰빵 쳤어? 그래 띄워줄게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어떻게 합니까? 괴롭힌단 말이에요. 조금 가격과 기간 조정을 해버리면 다른 뭡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은 거기서 밑에서 썰썰 더 사. 근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팔고 나서 다른 걸 샀는데 그놈은 또 빨리 안 가. 근데 나중에 이놈이 그냥 막 상을 치면서 막 날아가. 그럼 어떻게 되죠? 눈이 뒤집어지잖아. 그렇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장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절대, 그죠?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미 이 시장에서는 이 규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내가 1970년대 우리가 뭐 국민소득이 200달러밖에 안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친구들은 그때를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없지만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부에서 뭐까지 규제를 했느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렇게 좀 못 산 그런 때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뭐를 많이 먹었냐면 과거 TV 같은 거 보세요. 밥그릇이 엄청 크다고 밥그릇이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밥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많이 먹지 말라고 규제했습니다. 어떤 규제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릇 사이즈를 지금 여러분들 그 식당 가면은 그 공기 그릇 있잖아요. 그게 기본 사이즈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이상은 식당에서도 더 이상 밥을 주지 말고 그러니까 좀 전략하자 이런 의미였겠죠. 그죠?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모든 걸 준비할 수 있고 우리가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 주식시장을 그죠? 과거에처럼 우리가 97년도처럼 그 앞에서처럼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주가가 막 조금만 밀리면 이상하다. 환율이 이런데 뭐가 이상하다. 그거는 전부 다 맞추기예요. 짜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거는 뭐냐면 당연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막 폭락이 푹 3,000포인트 막 3,500포인트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 외인들은 왜 팔겠어요? 손정이는 왜 팔겠어요? 차익 실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차익 실현.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율을 유지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도 14%밖에 할 수가 없는데 지금 3%나 늘리고 17%막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규정이라는 건 조금씩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외인들이 그만큼 팔았어. 팔고 나서 뭘 견주겠습니까? 자기들도 여기에서 2,000포인트에서 이만큼 와 있으니까 차익 실현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7조, 8조 팔았다가 그죠? 그 돈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투자하겠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외인들이 팔았다, 다 팔았다, 또 뭐 환율이 급등해서 뭐 IMF 온다, 1,500 넘어가면 뭐 IMF 온다, 1,700 가면 IMF 온다. 맨날 이런 선동하는 이런 거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조금 지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시장이 이럴 때 부정적인 어떤 그 언어를 쓰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데는 귀 기울이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초는 매매. 시장이 빠질 때는 내가 어떻게 사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내가 어떻게 하고 그럼 시장이 이게 금방 망합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망하라고 아무리 기우제를 지내도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방법론을 좀 찾으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급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께서는 약간 한 박자 조금 쉬었다가 그죠? 너무 급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한 종목이 딱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있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 승부수를 딱 던지고 그죠? 거기서 밑에서 좀 더 사서 이렇게 해서 딱 단가를 맞추고 파동이 딱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어떤 기술력을 자꾸 배우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차트 엄청나게 찬찬하게 잘 그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제가 특징주 이번 주에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뭡니까 삼성이 그죠 피지컬 AI라든지 뭐 반도체 AI라든지 요런 어떤 빅 사이즈의 어떤 뭐 M&A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100조 가까운. 그래서 제가 그런 관련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 뭐 토요 특집이나 내일 일요 특집이나 제 유튜브에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밴드 이런 데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제형솔루텍 저 아깝다 내가 다 듣고 있었는데 내가 저 차트 때문에 못했다면 이번에는 좀 자신 있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좀 많이 하시고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ABL 바이오는 뭐냐? 이제 이거는 뭐예요? 기술적으로 봐야 돼. 기술적. 얘는 지금 올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 그죠? 그다음 이제 재료가 노출됐지만 그 금액이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기술 수출과 관련돼 있는 요 ABL 바이오가 이제 어떤 오일선을 타고 가는지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와, 셀트리온 멋지죠? 그죠? 셀트리온 이것도 지금 보면은 대표적인, 이건 물론 거래소에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그죠? 거대하게 이렇게 당긴다라는 거. 넥스 트레이딩 시간에서 이런 어떤 흐름들 있잖아요. 잘 지켜보세요. 이런 흐름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것도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그림들이 잘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저런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그림들이 좀 이런 어떤 형태를 갖추고 나면은 이런 사이즈가 많이 나옵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야.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여기 보세요. 하한가를 때렸다가 그죠? 이런 어떤 패턴 한참을 기었다가 이제 고개를 들면서 이 유한양행은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은 얘는 지금 이제 뭐 거래소 이전이라든지 또 뭐죠? 항상 뭐 부르짖는 게 뭡니까? 뭐 기술 이전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바이오 종목들의 가장 그 핵심 키포인트는 뭡니까? 기술 이전이거든요. 팔아먹으면 돈이 되잖아. 그죠? 뭐 3조, 뭐 5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주가가 어때요? 비싸지요. 그죠? 그러니까 좀 돈 많으신 분들은 좀 한번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거의 다 뭐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잖아.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보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물론 이제 뭐 핵 잠수함 이와 관련돼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조선주, 이 조선주들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쨌든 이 조선 사업이 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그죠? 힘을 발하고 있으니까 첫째는 테마가 되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룹이 많이 형성돼 있어야 돼요. 조선주 많이 돼 있잖아. 그죠? 시장이 좋을 때는 뭐가 같죠? 하나하고 삼성중공업 이네들 같죠. 현대중공업. 지금 시장이 어때요? 안 좋으니까 누가 갑니까? 세진중공업, 동일스틸릭스 이런 애들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세진중공업, 동일스틸릭스 여기도 상치고 여기도 상치고 그죠? 그리고 지금 또 뭡니까? 삼령엠텍 요런 정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 조선주 관련한 이런 종목들 좀 살펴보시는 전략 펼쳐보시고 여러분들 저기 있잖아요. 제일 여러분들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포기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거를 글자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주식은 절대 글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아서 그죠?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소액 자금이 그죠? 1,000만 원이 1억 되고 1억이 10억 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저를 통해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